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월호 참사 7주기가 다가오면서 어제 세월호 선체가 있는 목포 신항과 진도 팽목항 등에서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편 애초 세월호 사고 해역에서 유족들이 참여하는 선상 추모식이 예정됐지만 해경의 경비 함정 배정 문제로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유승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월호 선체 앞에 줄지어 선 사람들. 당시 희생된 이들의 이름이 담긴 노래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단상에 국화꽃이 쌓여갑니다. 7주기를 맞아 4.16 재단이 마련한 추모식입니다. 추모식의 화두는 여전히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었습니다. 해경실고 전원 무죄라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재판 결과가 나오는 등 오히려 진상규명이 역행하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은 자식을 가슴에 묻고 사는 부모들에게 추모마저 할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편 당초 진도 해상에서 선상 추모식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해경이 배정한 경비함정 삼천구함 때문에 취소됐습니다. 7년 전 당시 지휘함이 삼천구함인데 함정 헬기에 희생자 대신 해경청장 등을 태우며 구조를 소홀히 했었다며 유족들이 거부한 겁니다. 대신 진도 팽목항 인근 세월호 기억의 숲에서도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우리 아들 수범이 사랑한다, 미안하다, 보고 싶다. 희생자들의 이름과 이들에게 전하는 말을 새긴 기억의 벽 앞에서 가족들은 다시 한번 기운을 내봅니다. 추모와 애도만이 아닌 진실을 밝히는 데 같이 동참을 하고 그 길로 계속 나가야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는 두 번 다시 이런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지 않고 팽목항에 마련된 세월호 기억관에도 유가족뿐만 아니라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저희는 일단 가족여행 때문에 여기 오게 됐고 이제 이걸 보니까 사람들을 추모하니까 약간 좀 슬프고 그러니까 현실로 보니까 더 슬퍼요. 7주기 당일인 16일에는 단원고 가족협의회 회원들이 배를 타고 참사 해역을 찾아 선상 추모식을 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정부 결정에 따라 접종이 잠정 연기 보류됐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광주에서도 오늘부터 재개됩니다. 광주시는 유럽의약품청 발표와 전문가 자문,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오늘부터 특수교육 종사자와 유치원, 초, 중 등 보건교사, 감염 취약시설의 노인과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30대 미만의 경우 위험에 비해 접종 이득이 크게 않다는 판단에 따라 다른 백신을 접종하기로 했습니다. 시내버스 운전자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으로 인해 순천 시내버스가 2주간 감축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순천시는 시내버스 운전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전체 운전자 340여 명에 대한 진단검사가 진행 중이고 밀접 접촉자 40여 명은 자가격리에 들어감에 따라 어제부터 17개 노선을 감축 운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대체운전사 확보 상황에 따라 오는 25일까지 감축 운행 노선과 규모를 매일 수시 조정할 방침입니다. 순천시는 이용객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순천시 버스 정보 시스템과 읍면 지역 마을 방송 등을 통해 변경 내용을 알릴 계획입니다. 광주시가 유흥업소와 게임을 즐기며 술을 마시는 홀덤펍에 대해 일제 점검을 벌인 결과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 5곳을 적발했습니다. 광주시와 경찰은 지난 8일 밤 유흥업소와 홀덤펍 98곳을 점검하고 전자출입명부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거리두기 수칙을 지키지 않은 업소 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유흥업소와 홀덤펍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할 방침입니다. 순천 광양 지역으로 위장 전입해서 아파트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무더기로 입건됐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지난 2019년과 2022년에 분양 공급된 순천과 광양 지역의 아파트 5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주소지 위장 전입으로 불법 분양을 받은 64명을 확인하고 주민등록법과 주택법 위반 등으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일용직 노동자와 장애인 등으로부터 아파트 청약 통장을 사들여 분양권을 받은 뒤 이를 되팔아 돈을 챙긴 이른바 떴다방 업자 3명을 붙잡아 2명을 구속했습니다.
광주 구청장들이 공무원 노조가 다음 달부터 시행을 예고한 구청 민원실과 동행정복지센터의 점심시간 휴무제를 두고 도입 시기와 대응책 등을 논의합니다. 광주구청장협의회는 내일 오전 회의를 열고 점심시간에 민원 업무를 중단할 경우 예측되는 문제점과 업무 공백 해소책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구청장협의회는 민원 서류 발급기 설치 확대와 공공근로를 활용한 안내 등의 대책 등을 검토 중이며 준비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노조의 도입 시기를 미뤄달라고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농촌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을 배우고 기본소득도 받을 수 있는 대학이 농촌 지역에 문을 열었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농업 발전을 이끌 지도자를 키워내기 위한 새로운 실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소식 창원방송총국 박상현 기자입니다. 인구 3만 9천여 명의 함양군에 문을 연 농촌 유토피아 대학. 이 대학은 캠퍼스와 등록금이 없습니다. 비인가 교육기관이지만 학생들이 농촌 발전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인재를 길러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런 귀한 인재들을 모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에 합당한 대우도 해줘야 되고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어야 하니까 결국은 이런 농촌 유토피아 대학을 만들게 되었죠. 대학은 학생의 전문가를 연결시켜 연구 과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확보하고 있는 전문가만 1000여 명. 모이는 건 한 달에 한 차례. 현장 방문 수업을 겸해서 열리고 평소에는 비대면으로 이루어집니다. 5.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한 올해 신입생은 21명. 전국 각지의 20대부터 60대, 직장인과 주부 카이스트 대학원생까지 다양합니다. 대학은 학생들에게 기본소득 개념으로 올해 매달 30만 원, 앞으로 100만 원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 졸업한 학생들은 3년 동안 농촌 지도자로 활동해야 합니다. 농사를 반능숙하게 지으면서 시골을 연구하고 또 새로운 청년들이 도피하는 농사가 아닌 새로운 꿈이나 가치를 찾을 수 있는 농촌으로 만드는 그런 선구자가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농촌 유토피아 대학은 내년에 8개 광역 자치단체마다 대학을 만들어 지역 사이 연계 활동을 강화하고 학생은 300명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네, 국내 최대 규모의 독립예술영화의 진수를 선보일 전주국제영화제가 오는 29일 막을 올립니다. 코로나19가 바꿔놓은 일상과 시대 정신을 담은 작품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관객과 소통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전주방송총국 조선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해 자녀들을 시설에 보내게 된 한 가장의 이야기를 다룬 아버지의 길. 세르비아의 허술한 사회보장제도 속에 상처받은 가정을 그린 이 작품은 이번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작으로 선정됐습니다. 어려운 가정들에게는 상처가 되고 또 오히려 위로가 되지 못한 허울뿐인 제도가 되지 않는가라는 좀 반성도 느끼게 해주는 정말 좀 먹먹한 작품이고 이 밖에 48개 나라의 독립예술영화 186편이 상영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번 영화제의 표어는 영화는 계속된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창작의 끈을 놓지 않고 스크린에 시대 정신을 담아내려는 영화인들의 의지가 표현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을, 코로나라는 현실을 담고 있는 영화들을 좀 많이 보여주고자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을 했고요. 여기에 여성 영화인들의 작품 세계를 조명하는 특별전과 장애인, 성소수자 등 소외계층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들이 축제를 더욱 풍성하게 채울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지난해에는 모든 작품들을 온라인으로 상영했지만 이번에는 방역 수칙을 강화해 4편 가운데 1편은 영화관에서 선보일 예정입니다. 방역 대책보다 반 단계 더 엄격하게 해서 영화제를 개최하기로 했고 해외 게스트들은 영화가 끝나면 온라인으로 직접 연결해서 올해로 22번째를 맞는 전주국제영화제는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열흘 동안 전주 영화의 거리 일대에서 이어집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광주에서 다음 달부터 아동치과 주치의 시범 사업이 시행됩니다. 아동치과 주치의 사업은 초등학교 4학년생이 계약을 맺은 치과 의원을 6개월에 한 번씩 방문해 구강검진과 불소도포 등의 예방진료를 받는 사업으로 학생들은 진료비의 10%만 내면 됩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까지로 정부가 연간 10억 원씩을 지원합니다. 상습 침수 피해 지역인 광주 북구 문흥동 성당 일대에 빗물 저류 시설이 설치됩니다. 광주 북구갑 조서부 의원실은 행안부 빗물 저류 시설 설치 사업 공모 사업에 문흥동 성당 일대가 선정돼 펌프장과 수문 설치 등에 모두 120여억 원이 투입된다고 밝혔습니다. 문흥동 성당 일대에는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로 차량 20여 대와 주택 38채가 침수되는 등 침수 피해가 잦은 지역입니다. 광주시가 시각장애인과 일반 시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점자 도서관 건립을 추진합니다. 광주시는 남구 사동에 있는 시각장애인 복지관 인근 부지에 14억 원을 들여 점자 도서 알림실과 점자 인쇄실, 음성 녹음실 등을 갖춘 점자 도서관을 만들 계획입니다. 광주시는 오는 8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공사에 들어가 내년 상반기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가 어제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NC와의 경기에서 7대3으로 역전패했습니다. 이로써 기아 타이거즈는 NC와의 3연전에서 모두 패해 3승 4패로 팀 순위가 공동 7위로 내려앉았습니다. 기아는 이번 주 광주 홈구장에서 롯데자이언츠와 3연전을 이어갑니다. 전라남도가 농어촌 마을을 대상으로 LPG 배관망 구축 사업을 추진합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은 농어촌 마을 12곳에 LPG 소형 저장 탱크를 설치하고 각 가정의 배관과 보일러, 계량기를 연결해 LPG 연료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는 2년 전에는 2개 마을, 지난해에는 10개 마을에 LPG 소형 저장 탱크를 지원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산속에 버려진 목재를 자원화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전라남도는 다음 달부터 장흥군 산림조합이 운영하는 산림자원화센터에서 벌채우 남은 목재나 부산물을 연료나 친환경 퇴비 등으로 가공한 뒤 유통시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산림자원화센터는 연간 톱밥 2만 톤과 우드칩 5만 톤을 생산해 판매할 계획입니다. 장성군이 여성 농업인의 복지와 문화생활을 지원하는 행복 바우처 카드 발급을 시작합니다. 지원 대상은 3,280여 명으로 여성 농업인이 농협을 방문해 자부담 2만 원을 입금하면 20만 원 상당의 행복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행복 바우처 카드는 식당이나 미용실, 서점 등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광주시가 제9회 인권작품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인권 침해와 처벌 사례, 차별 없이 살아가는 공동체 모습을 주제로 시어와 표어, 수필 등 창작글과 그림과 사진 등의 시각작품을 제작해 응모하면 됩니다. 접수 기간은 오는 18일까지로 개인 또는 3명 이내에서 공동 출품이 가능합니다. 봄 기운이 완연했던 주말이 지나고 오늘은 하늘 표정이 어둡습니다. 저기압의 영향으로 종일 비 소식이 있는데요. 서해 남부 해상에서 만들어진 비구름대가 북동진하면서 현재는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1mm 안팎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전이면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고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10에서 50,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비가 집중이 되는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은 최대 80mm의 비가 예상이 됩니다. 오후부터는 바람도 점차 강해지겠습니다. 특히 여수와 고흥 등 전남 동부 남해안 지역은 순간 풍속이 초속 20m 이상으로 강하게 불겠는데요. 강풍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높고 낮 기온은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광주가 13도에서 시작해 낮 기온 17도에 머물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16도, 광양은 15도로 광양은 낮 기온 어제보다 7도 정도 낮겠습니다. 목포와 무안, 영암, 완도 낮 기온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17도에서 18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오전 서해 남부 먼바다부터 바람이 차차 강해지겠고요. 먼바다를 중심으로 물결이 최고 4m로 매우 높겠습니다. 또 오후에는 안개까지 짙게 끼는 곳들이 있어서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비가 그치고 다시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